화면부터 한번 보시죠. 자,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이고, 제가 방송에 대박스코 오고 나서 상승 구간이 거의 없이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는 장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죠? 제가 5월 달부터 방송 시작했는데, 좋은 장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 지금 이제 이 하락장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장에서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있습니다.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요.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종목을 우리가 찾아도 막상 이걸 과연 해도 될까? 아니면 하면 안 될까? 이런 이제 그 갈림길에 있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명확한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로 시장의 이제 하락 원인부터 우리 큰 그림부터 알아야지 이제 좀 세세한 부분들로 넘어갈 수 있는데 전체 큰 흐름은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주는 미국과 중국의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해소 국면이 아니라 악화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거래를 할 만한 시점인가 아닌가를 구별해 봤을 때 지금은 거래를 할 만한 그런 활발하게 막 사고 팔고 해야 되는 그런 시점들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따 수급도 이제 보고 하겠지만은 지금 우리 시장에 최근에 5월 달 들어서 누가 제일 많이 샀고 누가 제일 팔았는지를 살펴보면은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1등입니다. 5월 달에 다들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 5월 달에 좀 틀렸던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묶였던 자금들도 있고 이제 그래서 작년 막 10월 달, 11월 달 우리가 트라우마가 한번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한번 경험해보고 나니까 지금의 하락은 어떻게 보면 좀 견딜만도 하고 그래 그때보다는 심각한 장은 아니겠지라고 하면서 계속 개인들의 자금들이 들어가다 보니 외국인 기관들은 지금 이 무역 전쟁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은 좀 관망하자 이런 분위기인데 비해서 개인들만 열심히 막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고 하면서 고통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시점들이에요. 지금은 매매를 잠깐 중단하시는 것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종목이 믿을 만한 기업이고 우량주고 훌륭한 기업이라면 지금 이 하락장을 기회로 더 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반등 나오는 거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말씀을 맨날 드리고 있어요. 가격적으로는 싸지만 지금 추가매수 물타기 해놓고 한 달, 2달 뒤에 올라가면은 그 시간 동안이 아깝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요즘에 단타 거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시기이기도 한데 이것도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로 보셔야 될 만한 종목들은 잠시 후 내용 계속 이어지니까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무역 전쟁이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거. 저의 생각으로는 결국에는 미국의 어떤 승리로 이 무역 전쟁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한 과정으로 얼마만큼의 기간을 갖고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게 무역 전쟁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장에서 여러분들 거래하고 계시는 거 진짜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종목들과 정보들 또 항상 공부하고 가지고 오고 있으니까 이 방송과 끝나고 이어지는 공개 방송까지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래서 무역 전쟁에 대한 얘기들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간 일정 체크를 좀 드릴 텐데요. 이번 주에 시장이 많이 하락하더라도 이 이슈는 반드시 이슈가 됩니다. 이 이슈는 반드시 시장에서 알려지게 될 거예요. 할 만한 뉴스들만 모아봤습니다.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자, 무역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이번에 무역 전쟁을 제가 심도 있게 보니까 이제 각 양 국가의 이제 카드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나오는 게 뭐죠? 트럼프는 중국이 지금 5G 통신 장비 업계의 1등 기업인 화웨이를 가지고 있죠. 이 화웨이가 지금 전 세계 통신막 각국의 정부, 대기업들 다 지금 이렇게 납품을 들어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화웨이를 꺾음으로써 이 시장에서 좀 주도권도 좀 장악을 좀 하고 또 이제 중국의 어떤 그런 활로를 좀 끊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화웨이 금지령을 내리게 됐는데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 관련 종목들이 막 들쑥날쑥합니다만은 실제 이거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저는 이 화웨이 사태가 이 상태로 정말 막 심각해져가지고 이 화웨이가 회사가 다시 회생 불가할 정도로 막 그렇게 무너지지는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간에 어떤 식으로든 타결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 그죠? 된다고 하면 반사이익을 얻는 기업들은 어디가 될까? 이번 트럼프의 발언들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그 어떤 나라도 수혜가 될 만한 부분들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통신 장비 그런 업체들이 또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강소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들 중에서 다수는 아닐지언정 소수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하게 돼 있는 그런 기업들은 매출이 내고 있는 기업들은 최근에 차트만 보셔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일부 이제 통신 장비주들은 분명히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무역 전쟁이 점점 심해져 가지고 막 정말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우왕좌왕하시지 마시고 이럴 때 딱 악재 나왔어. 그걸 반사이익 종목도 보고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의 이제 전략이 가능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굉장히 따끈따끈한 뉴스인데요. 장 끝나고 나서 중국의 시진핑이 히토류 기업을 방문을 해서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금 이제 추측성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혹시 중국의 어떤 강한 무기 중에 하나가 히토류, 총 여러 가지 이제 소재로 이루어진 그 이제 광물 자원들인데 이것들이 들어가는 분야가 너무나 많아요. IT, 특히 IT 뭐 첨단 그런 장비들에는 다 이런 이제 소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히토류를 중국에 수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해당 그 히토류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가격이 올라갔을 때 수혜를 보는 데가 어디냐? 라는 것들. 그리고 중국이 수출하지 않으면은 어떤 기업들이나 나라가 이득을 볼 것이냐. 이런 것도 좀 더 심도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통신 장비주하고 이번에 히토류 관련해서 히토류의 시세가 올라갔을 때 올라갔던 우리나라 주식들도 살펴보시면은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역 전쟁이 문제가 됐을 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제가 관련된 종목들을 몇 가지 좀 찾아봤는데 이따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요거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국내 통신 장비주 중에 한 종목입니다. 통신 장비주가 많은데요. 이런 형태의 차트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한 3, 4종목 정도가 돼요. 최근에 우리 증시 많이 밀렸죠. 뭐 코스닥이 700원 2포인트로 끝나가지고 와 700 깨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일부 통신 장비주들은 뭐 깨지든 말든 그냥 우리는 그냥 갈 길 간다는 식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통신 장비주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 종목들은 뭐예요? 무역 전쟁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득이 되는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신 장비주 중에서 저렇게 올라가는 기업들은 뭐 화웨이 사태나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반사이익을 얻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는 제가 공개방송 통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일단 통신 장비주들이 먼저 치고 가고 몇몇 종목들부터 치고 가고 후발주들 많이 있죠. 최근에 바닥에 있는 후발주들도 하나씩 끌어올려질 거라 생각해서 이쪽 관련된 종목들 저는 계속 보셔야 된다고 강조를 정말 수없이 드리고 있고요. 이 5G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 더 이제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5G 망이 개통은 됐지만 아직 전국적으로 안 깔린 곳들이 너무 많아요. 안 되는 데도 많죠? 여러분 사시는 데 중에 서울 일부 지역만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앞으로 1년, 2년 동안은 투자하는 시기예요. 이미 투자가 다 끝나가지고 막 그게 아니라 앞으로 1, 2년 동안은 투자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이 지금 주가가 뭐 안 올라간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무역 전쟁이 있거나 또 증시가 안 좋거나 해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우리 시진핑 주석이 히토류 기업을 방문하면서 혹시 수출 중단을 해서 미국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들이 나오면서 아 그래 하면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히토류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종목들이 몇 개 있으실 텐데 그 종목들을 제가 빠르게 서칭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예전에 많이 올라갔던 그 히토류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어떤 느낌이에요? 하락만 하던 주가가 바닥을 치고 나서 올라가고 있네. 최근에 우리 증시 어떤 모습이죠? 우리 증시 계속 내려가는 분위기죠. 5월 들어가지고 반등 없이 계속 빠지는 분위기인데 이 종목은 어때요? 오히려 상승하는 분위기예요. 오늘 같은 날 코스닥이 무너졌어요. 오늘 코스닥이 지금 뭐 마이너스 1.6%로 끝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지금 바닥을 지나가서 이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셔도 무방한 거예요. 그래서 히토류 기업은 만약에 이번에 당장 올라가지 않더라도 나중에 서서히 회복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관심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 히토류 종목 역시도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어떤 종목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도 볼게요. 다음 화면은 요거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지금 점점 이제 격화가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그 틈바구니상에서 굉장히 오히려 미국과의 교류를 늘리면서 오히려 이득을 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인도라고 해요. 그래서 인도가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이 점점 활발해지면서 어떤 중국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진출 기업들은 그러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거는 완전히 역발상 구간이죠. 근데 인도 진출한 한 기업이 최근 주가가 증시의 방향과는 반대로 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종목들은요, 앞으로 시장이 만약에 무너질 걸로 예상이 돼서 하락장에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돼요. 증시가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는 종목은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반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시장과 반대로 가는 종목은 증시가 만약에 700선 깨져서 650, 600까지 내려온다 그러면은 반대로 위로 시세를 뻥뻥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미 주가의 흐름만 보셔도 최근에 하락장이나 그런 분위기에 전혀 요동을 치지 않고 전혀 미동 없이 그냥 제 갈 길만 가고 있잖아요. 그죠? 최근에 거래량도 많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이 종목 역시 공개 방송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역 전쟁이 지금 굉장히 문제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런 식의 종목들을 통해서 돌파구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준비한 종목들은 잠시 후 공개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내용으로 우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 상황은 알았어. 그리고 어떤 종목들도 좋다 확인을 했는데 무역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종목들 역시도 막 바로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좀 시간이 걸려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빠른 거래를 원하시는 분들, 자, 단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일정들을 꼭 숙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나온 것들은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해당 일자에 해당 뉴스가 꼭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알아볼 텐데 오늘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화, 수, 목, 금 이 4일 동안의 일정들을 한번 볼게요. 화요일 날을 보면은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증권거래세 인하 시행이라는 뉴스가 갑자기 어제 주말 사이에 이미 일정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사실 디테일한 내용들이 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원래 기존에 예고됐던 거래세 인하는 6월 달이었어요. 근데 지금 벌써 2주 정도 앞둔 상태에서 저게 된다는 거는 이제 법적인 부분들이 먼저 시행이 된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증권거래세 인하라는 부분들이 내일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뭐예요? 우리나라 경기부양책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경기부양이 아니라 증시부양책이죠. 증시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부양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솔직히 지금 같은 장이면은 화끈하게 그냥 세금 한 몇 달 동안 감면해도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얼마나 인하를 많이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고 어쨌든 지금 현재 거래세 인하라는 거는 증시 부양책이다. 그래서 증시가 특별히 어떤 업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다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거는 그렇다면 사람들이 거래를 더 많이 하겠네 라는 부분이죠. 거래세를 다운시키면 거래를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래할 때마다 우리가 돈 나가죠? 세금 나가고 수수료 나가니까 세금은 어쩔 수 없고 수수료 나가는 증권사가 이득을 볼 수도 있겠다. 이런 논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증권주들이 내일은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증권주의 주가 흐름을 보니까 또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었어요. 잠시 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을 지나서 이제 22일 수요일로 넘어가면은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릴 수도 있었던 내용인데 바로 이제 바이오주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헬스 중점 육성을 위한 혁신 전략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발표를 한번 했어요. 했는데 내용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나오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앞으로 그냥 잘 하겠다라고 좀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들 없이 그냥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내일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금 바이오주에 대한 인식 자체가 개선이 되려면은 저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바이오주 인식이 좋아지려면은 삼성바이오 그리고 인보사 사태, 셀트리온 이 세 회사에 지금 들어가 있는 조사라든지 그런 것들 누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벌 받아야죠. 그죠? 악재가 해소돼야 되니까 그런 이슈들이 모두 마무리가 돼야지 바이오 제약주 인식들이 좋아지고 사람들도 거래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일 모레 엄청나게 임팩트 있는 그런 재료가 나오지 않으면은 생각보다는 흐지부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재료는 언제쯤 반영이 될 것이냐? 제 생각에는 바이오 제약 일정들이 굉장히 많은 6월 달에 한 번쯤은 화제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바이오 대표적인 3사 그 기업들의 이슈가 다 일단락이 됐을 때 뭐 그 회계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저 내용들이 그때 이제 주목을 받고서 이제부터 바이오 시작이다. 몇 달 전에 바이오 육성 정책이 있었는데 이제부터 악재가 해소됐으니까 갈 일만 남았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들이 급반전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갖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실제 약 하나 개발하는데 10년 걸려요. 막 10년, 15년 걸립니다.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놓고 한 달, 두 달 만에 실망을 하세요. 뭔가 이게 잘못된 것 같지 않으세요?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목요일 날 일정인데요. 23일 날 목요일인데 시스템 반도체 전략 후속 조치를 위한 팹리스 현장을 방문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죠?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뭐냐면은 시스템 반도체가 뭐냐면 왜 우리 지난달에 정부에서 막 얘기 나왔던 비메모리 반도체 있죠? 그게 바로 시스템 반도체예요.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정부의 이제 어떤 그 부서에서 방문한다고 하고 팹리스 기업들 공장은 없지만 반도체에 대해서 디자인 설계를 하는 그런 기업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현장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방문을 통해서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그 기업 잘하는 거 칭찬하고 또 해당 업종에 대해서 좋은 내용들, 개선점들 현장 가서 듣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에 대한 분위기들이 반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계속 보시고요. 다음은 이제 금요일 일정인데요. 금요일 일정에서 바이오 3D 프린팅 업체의 현장 방문이라는 일정이 또 있었어요. 어떤 기업인지 대충은 알 것 같은데 몇 개가 없거든요. 바이오 3D 프린팅이라고 하면. 그래서 한 종목 찾아봤는데 이미 시세가 많이 올라가서 이거는 약간은 위험해 보이는 부분이에요.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MOU 체결이 일정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관련된 종목이 또 있죠. 바로바로 떠오르는 종목인데 사실 제가 이 관련된 종목을 이미 대박스쿨 공개방송을 통해서 한 2주 전쯤에 공개드린 바 있습니다. 주가는 좀 많이 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설명드렸던 이 부분들에 따라서 각각의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차트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거래세 인하에 따른 수혜주라고 보여지는 증권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 증권사는 많은 분들이 거래하실 수도 있는 그런 증권사라고 생각되는데요. 주가 어떻게 생겼나요? 이게 지금 제 주봉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어때요? 올해 연초부터 해서 급락이 나와가지고 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하는데 뭔가 약간 이 그림들이 고점을 연결해 보니까 우상향에 나오고 바닥을 연결해 보니까 역시 우상향에 나오고 있죠. 고점과 저점이 올라가면은 이 종목은 상승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구간이 어때요? 이 파동을 타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제 한번 튈자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쯤에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손해보기 힘든 자리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증권주, 이번에 거래세 인하가 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종목 역시도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아까 봤던 3D 바이오 프린팅 기업인데요. 굉장히 독특한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왠지 이 기업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업을 제가 보니까요. 자, 요거 역시도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를 봤는데
이미 작년부터 많이 올라왔어요. 쫙 올라와가지고 한번 고점 만들고 왕창 한번 내려왔다가 최근에 한 달 사이에 다시 한번 급등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보세요. 첫 번째 고점을 못 넘어가고 있죠, 지금? 첫 번째 고점 있는 가격대에서 못 넘어가고 있다는 거는 거기에 물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두 번째 올라갈 때 그 물량을 돌파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번 봉이 만들어지는 뭐 쌍봉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피해야 되는 패턴들도 만들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하루에 변동성이 막 10%, 15%씩 나오는 시점이어서 오히려 보면은 이 프로 같은 분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단타 거래에 정말 이 도가 트신 분들은 오히려 이 변동성을 이용한 단타 거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손실도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초보분들은 이 종목은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역시 어떤 종목인지는 공개 방송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일정 관련해서 금요일 일정 관련된 종목인데요. 온실가스 배출권 하면은 항상 움직이던 바로 그 종목이에요. 바로 온실가스 배출권 하면은 탄소 배출권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항상 수혜가 되는 종목인데요. 주가를 보니까 어떻게 생겼죠? 지금 시장은 내려가고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내리꽂고 있는 과정에서 이 종목은 이미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참고로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이기 때문에 최근에 2, 3주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락장에 나왔을 때는 이런 종목 사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주가를 봤을 때 연초 대비해서 혹은 작년 대비해서 많이 빠진 구간이라서 이 테마가 강한 테마는 아니에요. 강한 테마는 아니지만 저는 천천히 모아 가시면은 좋을 거라 생각해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미 첫 번째 바닥 나왔고 두 번째 바닥이 높아요. 그럼 쌍바닥이 나왔는데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높다. 이거는 상승 추세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승 추세 중에 돌리고 있는 이 종목 보실 만하다고 생각돼서 또 준비했으니까 공개 방송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어때요? 각각의 이슈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혜되는 종목들을 찾아보면은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 사는 거는 쉬워요. 이미 뭐 시장에 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거 사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근데 수익이 나냐 이거죠. 단기간에 수익이 나는 경우보다 안 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면 투자하면 돼야 안 돼요. 확률적으로 떨어지는 데 투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료가 있는데 주가가 많이 하락한 종목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이런 종목들을 추천하는 거를 되게 즐거워합니다. 나중에 이런 종목들은 꼭 주가가 제자리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악재가 있을 때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호재가 있어요. 주가 바닥이에요. 사야죠. 이런 종목들이 많다는 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고요. 시장에서 많이 움직이는 그런 막 실질적인 내용들도 없는 정말 거품이 가득한 그런 종목들 거래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공개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하실 만한 이런 정책 관련된 종목들을 하나씩 공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시 후에 확인하시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은 직접 제가 각 기업들의 내용들과 정부의 정책을 확인하고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따가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면서 종목들 어떻게 사서 어떻게 파셔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내용들 잘 들으셨으면 자, 그렇다면 내가 보유한 종목은 적풍현을 얘기한 거랑 얼마나 매칭이 되는지 보시고 만약에 내가 여기 속하는 종목을 들고 있다면 가져가시면 되겠지만 아닌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고민되시는 종목들 제가 빠르게 점검 한번 할 테니까 전화 문자 여러분들 주신 것들 한번 훑어보고 가는 종목 상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주간 일정 체크하셨고요. 또 이슈에 맞는 수혜주까지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정말 많은 주간 일정들을 체크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전문가님이 가장 눈여겨보는 일정, 또 그 관련주가 또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바로 내일 있는 일정이죠. 뭐 거래세 인하라는 부분들에다가 중국의 이제 히토류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되겠는데 사실 그 종목들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지금 주가가 많이 막 올라가가지고 사기 부담스러운 종목이라면 제가 가지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용은 분명히 임팩트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시장이 무너지면서 좀 불필요한 하락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하죠? 낙폭과대라고 하죠. 낙폭과대 구간에 있어서 부담 없이 사실 만한 종목들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제 일정에 관련된 종목들 가지고 왔고, 일단 여러분들은 제가 뭐 금요일이나 이후에 드리는 것들보다도 당장 내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부터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공개방송 찾아오신다면 제가 오늘 오신 분들에 한해서 이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정리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뭐 사지? 시장이 안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지 마시라고 드리는 거니까